예, 현재 시장의 특징 잡아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같이 모색해보는 신승현의 애프터눈 시간입니다. 어느덧 지수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2000선을 넘어선 가장 큰 힘은 뭐니 해도 외국인이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이 산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이 왜 샀을까? 그리고 외국인이 어떤 배경으로 샀을까? 그리고 그들이 주로 담은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행동 반경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꼭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수 2000포인트를 넘은 상황에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그들의 향방, 추세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그들이 산 대금 약간 5조 원 정도가 넘죠. 그리고 앞으로 매매 동향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배경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들의 향방, 추세는 산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그 방향성 내지는 그들의 정책 이런 부분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의 변화가 있는 것일까? 이 부분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확산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연일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8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연일 순매수를 보이고 있죠. 날짜로 따져보면 15일,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요. 15일 동안에 외국인이 산 누적 순매수 규모 5.1조 원 정도 됩니다. 올해 들어서 올 초에 외국인들이 한 10조 정도 팔았다 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5조를 사면서 연간 올해 1월 2일부터죠.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매매, 순매도를 따져봤더니 누적으로는 약 한 3.4조 원 정도 순매도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 최근 5조 원을 샀고요. 연간 순매도는 3.4조 원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부분 단순 계산으로 그리고 과거의 평균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의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채워질 여지가 있다라는 것. 조금은 더 매수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균 추세를 감안할 때 아직 추가 매수 여력은 3조 원 내에 남아있다라는 것. 만약에요, 주변 조건이 더 변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커지고 주변 시장, 이머징 국가의 흔들림이 더 나타난다면 그들의 매수는 3조 원 훨씬 넘어서는 그런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 분명히 한번 참조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배경까지 아울러서 좀 살펴봅니다. 외국인 일단 바스켓 형태로 많이 사고 있죠. 특히나 시총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를 우선해서 그 업종 대표주를 하면 특히나 경기 민감 쪽으로 그 가장 큰 배경이 이렇습니다.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라는 그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 경기의 회복에 맞물린 양적 완화의 축소다라는 것. 그 조건부 축소. 경기의 회복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의 회복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시장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어쨌든 경기 민감주로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양상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환율, 우리나라 시장 환율의 상대적인 안정성 보이고 있죠. 주변 국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체적으로 올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환율이 각각 한 8%에서 1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화 오히려 3% 이상의 절상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상대적인 환율의 견고함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에서 우리 시장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면서 안정적인 환율이 이루어진 것도 또 하나의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 국가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MSCI 기준이요. 그리고 IBS 톰슨 기준, 톰슨 로이터 기준으로 해서 주변 여러 가지 국가들 PER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PER은 약 한 9.5배 정도 수준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가장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는 대만의 PER,
지금 14.5배 정도. 우리보다는 좀 많이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가격에 대한 주가에 대한 매력도가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대만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홍콩이 한 15배 정도 되고요. 일본이 한 14배, 미국이 한 16배 정도. 물론 이제 그 선진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으로 편입이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머징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과도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최소한 이머징 국가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 부분 10배 이하와 선진 시장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 수준 15배 이상. 그럼 그 사이에 포진을 해야 될 텐데 최소한 10배보다는 다소간 좀 높은 수준에 가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아울러서 해보면서요. 밸류에이션 매력, 최소한 대만과 비교해서 우리 시장 밸류에이션 매력도 30% 이상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사고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이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 향방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집중이냐 확산이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제 집중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 집중했던 종목들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찼다라고 보시고요. 그 비중이 찼으면 옆에 종목으로 이제 펼쳐지겠죠. 더 사야 되니까요, 아직은. 그렇다면 그 확산이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매수 강도는 분명히 그 집중되는 종목에 있어서는 둔화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확산이 예상되는데 업종 대표주에서 이제 2등주로 대표주는 이미 채웠다라는 것. 그렇다면 2등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분명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보다는 조금은 무게중심을 경기 민감주에 두는 것이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 맞는 전략이다라는 것. 그 속에서 대표주 아닌 이제 2등주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늘려보자라는 그런 생각. 우리 시청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지수 2,000포인트 어제 이제 넘었죠. 오늘 지수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 분위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 만들어내는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는 어떤 종목,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야 할지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형렬 팀장과 함께 얘기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